항상 그들이 있어 왔어. 항상 중요할 때 그 사람들이 명분을 제공하지. 가령 예를 들어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게 이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솔직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게 국제 엠네스티라고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든. 라는 소위 이제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없고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위 내란 선동이라는 부분은 그거는 어떤 의사 표현인 거야.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그래서 그걸로 이석기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맞아. 국제사회에서 용납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국민에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이석기 지지자들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하면서 계속 해집고 다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전체 촛불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서석기가 이석기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소위 민주 세력 촛불 집회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이석기 석방하라에 반대하는 사람, 이석기 석방하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아니다 이석기를 석방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적이 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석구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욕댓글 다는 놈들, 막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난하는 놈들도 그 사실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지지자별로 싸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석기 문제를 언급해서 소위 그 옛날 민노당 지지자들 그 급진주의자들을 이슈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에 논쟁을 붙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제 촛불이 갈라지는 거지.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촛불을 할 때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 집단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걱정이 좀 되긴 됐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내가 뭐라 했어. 나는 박사모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국민 90%가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 10%의 의견을 주장하는 박사모를 우리가 살려두는 것처럼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는 나라야. 박근혜 탄핵 무효로 외치는 사람들이나 내가 볼 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동급이야. 똑같아. 둘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면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는 인간들이 이석기 석방하라를 갖고 시비를 걸어. 민주주의 사회는 원래 각자 다양한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기억나지? 내가 박근혜 지지자들이 떠드는 것도 용납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탄핵 무효라고 외치는 것도 용납돼야 그게 민주주의다 했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야. 나는 분명히 내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애들은 옳고 박근혜 탄핵 무효라고 얘기한 애들은 꺼져라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민주주의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애들도 떠들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라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석기를 석방하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둘 다 동급이고 나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애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주장 때문에 촛불을 비난하는 게 박근혜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국민 90%가 탄핵을 찬성하는데 니네 그럼 10%도 탄핵 반대하지 마.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말을 하고 못하게 할 거면 니네도 꺼져. 니네도 들어가.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전선을 우리 내부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애들과 우리로 그으면 안 되고, 이석기 석방하라는 애를 비난할 거면 니네도 들어가. 국민 90%가 저기 탄핵하라는데 니네가 왜 떠들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애들을 못하게 말할 거면 너네도 꺼지라고, 너네도 들어가라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럼 너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로 전선을 그어야지, 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 이석기 석방하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해달라. 근데 이제 아까는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촛불 집회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 90%가 탄핵하라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니들이 나와서 떠들면서 이석기 석방하라는 애들더러 비난할 자격이 없지. 너네들 똑같아. 지랄들이야. 내 말이 맞지? 순간마다 다른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없어. 가령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애들을 비난했던 사람은 지금 이석기 석방 얘기에 대해서 옹호할 수 없는 거야. 이 탄핵을 반대하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떠들어대는 거를 비난했던 사람은 이석기 석방하는 사람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민주주의가 어떤 의견이든지 주장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그래서 내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애들도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 말은 이석기 석방을 하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런 논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다. 프랑스가 그 관용이죠. 그 박 시장이 페북에 그런 말을 올렸어. 그 박 시장이 문재인 패권주의를 비판해, 그러니까 더민주 안에서 지금 문재인 사당이라고 비난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지적을 했더니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그 박 시장을 비난을 한 거야. 근데 박 시장이 그 볼테르의 말을 빌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대통령이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볼테르라는 사람이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너의 주장을 위해 싸워주겠다. 그 볼테르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기 박원순 시장이요. 사실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그 극렬 지지자들이 없고 정치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원이 모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철학적이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박원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박원순이 안 건드린 게 없어.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도 정말 대단히 앞서 나간 사고였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받은 걸로 그 당시에 그 IMF 당시에, IMF 이후에 가난한 청소년들, 조선 가정, 이런 그 경제적인 그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차상위 계층, 왜냐하면 극빈자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 근데 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 거기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래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안정적인 후원 구도를 만들어낸 게 박원순이야. 재벌들한테 후원 기부 받아서 그걸로 그 가난한 학생들 지원하고 조선가정,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버려가지고 부모들이 IMF 때문에 막 지방으로 일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버린 자식들, 그래갖고 할아버지들이 막 그 박스 주워 갖고 손자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을 그 후원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그게 박원순이야. 예. 그래서 박원순이란 사람이 정말 앞서 나가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쭉 기부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한 게 뭐냐면 그거하고 동시에 시작한 게 그게 지방선거야. 지방자치제도. 왜? 지방자치 제도가 결국은 복지의 근본이다. 복지의 근본 문제를 푸는 게 지방자치를 잡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방자치 일꾼들을 양성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박원순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는 뭐요? 시장에 나오셨나봐요. 지금 그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지? 팩트. 그러니까 어디냐고, 장소가. 거기 헌재 앞인가? 예. 지금 박 시장님이 박원순이 시장이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힘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모일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그 화장실 문제 해결하면서 촛불 집회 지원했고, 또 박 시장이 시장이 아니었으면 세월호 광장이 유지가 안 돼. 세월호 광장 철폐하라고 얼마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랄 연병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 지장이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그게 안타까운 거지. 능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도 능력 있다고 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따지면 뭐 무슨 인권 변호사 경력을 팔고 있는 모 정치인은 사실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뭐 주요 재판에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인권을 위해서 했던 무슨 저기가 있냐고. 없잖아. 그지? 여기서 직진을 해야 돼. 아니, 우회전 하지 말고, 저기 뭐지? 그, 동부간선도로로 네. 가지 말고, 다리를 건너서,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하는 일이 있어요. 네네. 네. 면에서는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희정 문재인보다 나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뛰어났다고 봐. 근데 그 정치라는 게 혼자서 못해. 혼자서는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박시장한테 계속 요구했던 건 정치적인 그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박시장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정치 세력화하는 게 결국은 구세력과 낡은 세력과 손잡는 거다. 그러면 낡은 세력과 손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부채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그런 거잖아. 문재인이 세력화되기 위해서 패권 세력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게 지금 문재인의 한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박 시장이 자기가 세력화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낡은 정치 세력화하고 손을 잡아야 정치 세력화 된다면 결국 부채가 발생하고, 그 부채로 인해서 여기 계속 오른쪽으로 나가서, 부채로 인해서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 오른쪽. 박 시장의 생각이거든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박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동의를 못 했거든. 그게 생각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세력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박 시장을 비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의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소위 그 낡은 패권주의자들의 손을 잡았어야만 대세가 된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박원순은 앞서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감지했던 거지. 야, 안희정 같은 사람은 그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세력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맘만 먹으면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안희정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문재인이 이 그 패권주의라는 비난 때문에 계속 직진이요. 패권주의라는 비난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가장 긴급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건 안희정의 능력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안희정을 그 띄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띄운다 보냐, 그 대체제로서 준비를 하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문재인이 대통령 된 걸로 아는데 내가 볼 때 문재인으로 어려워. 이게 패권주의다라고 이제 이 지금의 민주당 구조가 절대 민주당과는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고, 문재인이 거기서 후보가 돼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나중에 그 경선 과정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대선을 양보해야 될 거야. 야권 단일화 과정으로, 야권 단일화 형태로.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긴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그 박원순은 정치 세력화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문재인이 안 되는 경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011년이, 근데 2011년에 시장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박원순도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선을 그리거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MBN에서 계속 박원순 부인이 성형 중독이라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잠적했다, 해외로 도피했다라고 계속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뻔히 알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도 직진, MBN 카메라 있을 때 그 부인이 나와 집 밖에. 그래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고 가. 그러니까 MBN이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MBN이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게 만천하에 그냥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잡았어 걔네들을.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데리고 그 저기 공개 병역 검사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그러니까 박원순이 전쟁하는 법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 박원순도 그 전혀 이기기 어려운 상황 같은 거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후보만 되면 나는 박원순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가 되기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원순은 티나게 싸우지 않아. 전선을 그려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뭐 어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겨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박원순이가 후보만 되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봐. 그 사람이 본선에 강한 사람이야. 후보가 되는 게 약해서 그렇지. 박원순 하나만 있으면, 박원순 만약에 하나만 살리면 박원순을 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3명의 후보를 계속 같이 띄워야 된다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나는 처음부터 문재인은 그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그러면 결국 박원순님과 안희정을 나는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이쪽으로 좀 빠져주세요. 그래서 박원순이나 안희정이 하나만 대안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둘 중에 하나가 문재인처럼 죽으면, 쟤네가 문재인으로 집중해서 문재인 죽이기잖아. 그럼 박원순이나 안희정을 하나로 집중하면 또 죽여. 그래서 계속 그 셋을 번갈아서 살려둬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문재인 띄워서 잡아먹듯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있는 거지. 가령 이번에 미국에서 힐러리 건강 문제 터졌잖아. 그래서 만약에 힐러리가 죽는다면, 내지는 힐러리가 쓰러지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선에 야권은 확실한 능력이 있는 우리는 셋이나 있다. 셋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놔야 쟤네들은 아무도 없는 거고, 우리는 너무나 뛰어난 셋이 있고 이 셋 중에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한 명을 죽이지 못하는 거지. 하고 하는 거야. 예. 국정원 보라고. 그래서 결론은 니네가 뭘 해도 안 된다고, 이번 판은. 내가 뭐 평상시에 뭐 이런 거를 깊이 생각했겠냐. 이 모든 판 짜는 건 내가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니네가 무슨 판을 짜도 못 이겨. 이 정도, 이쪽 붙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가는 길이라. 네네. 아이고. 조심해서 가시고. 이게 내 거야?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예. 아이고, 어리야. 고마워요. 갈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아이고, 어리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이고, 어리야. 내가 오늘 3시부터 나 오늘 3시부터 방송했으니까 행진 못해도 이해해 줄 거지?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쉴게요. 나 돌아왔음. 우리 딸도 돌아왔나? 응.